안녕하십니까. 미디어를 통한 평화통일 오늘 교육을 맡은 박희정입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공부했고요. 그전에는 KBS 6시 내 고향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아나운서 활동을 했었고 또 방송 아카데미에서 방송을 꿈꾸는 친구들을 교육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 이북오도청에서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말, 한국어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할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또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의 통일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좀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A4 용지를 하나 준비해 보시겠어요? 네, A4 용지를 준비해서 그 밑에 1cm 정도 세로로 돼 있으면은 1cm 정도를 접고, 네,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을 한 번 더 접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불리고 싶은 별명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잘하는 거, 공부일 수도 있고, 댄스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모티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감정 상태를 이모티콘, 동그랗게 일단 그려보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지금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감정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나요? 시간을 좀 10초 정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금의 감정 상태, 내 감정 상태를 알아야지 또 상대의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밥 먹고 나서 졸리신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감정 이모티콘 그려보기 저 빈칸 안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스마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뒷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감정 이모티콘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감정이 있나요? 네,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웃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뭔가 좀 불편해 보이는 모습도 있긴 한데 호기심이 있고 남북 통일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선생님 궁금해요. 저는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은 평화로운 상태인가요?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자, 선생님하고 평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나요? 낮잠, 미소, 자유, 오라. 선생님은 오늘 오전에 막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지하철에서 한 40대 정도 되는 엄마 한 세 분 정도가 되는데 막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깔깔대고. 그래서 뭐가 저렇게 좋으신가 했더니 영화관을 가시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못 가고 있는데 마스크 쓰시고 조용히 가야겠다 이러시면서 가는데 뭔가 좀 이렇게 즐거운 듯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참 평화로워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평화로운 상태는 뭘까요? 자, 평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둘기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미소, 편안한 미소가 떠오르죠? 세 번째는 뭔가요? 여행 가고 싶어요. 요즘 못 가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의 반대 상태에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싸움. 평화롭지 않아요. 마음 너무 불편해. 갈등 상태예요. 네, 오해, 불평 되게 많죠. 무관심, 짜증나요. 눈물 나요. 평화의 반대 상태일 거예요. 무슨 그림이 보이나요?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귀를 막고 있어요. 힘들어! 자, 두 번째는 무슨 상태인가요? 네,
사자네요. 사자가 등을 돌리고 있어요. 호랑이하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요. 6.25 전쟁 때 사진입니다. 평화롭지 못한 상태, 전쟁 상태죠. 네. 여러분, 빅데이터로 본 평화로운 상태 여러 가지를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 글자들 보이나요? 좀 크고 짙게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행복도 있고요. 통일도 있고요. 여유, 네, 안정, 편안함, 비둘기, 남북 비핵화. 아무래도 우리의 평화로운 상태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네, 종전이 아닌 효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때에는요, 라떼라고 얘기하잖아요. 반공 포스터 이런 거 많이 그렸었거든요. 표어하고. 여러분은 요즘에 이런 거 없죠. 무찌르자 공산당, 잊지 말자 피해 젖은 6.25. 또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리 장군도 기억에 나네요. 이런 반공 포스터, 그 다음에 머리에 뿔난 도깨비, 북한 사람을 선생님 때는 머리에 뿔난 도깨비라고 생각을 한 거 있죠. 사람을 보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형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두렵기만 하거든요. 우리는 아마도 북한을 그런 상대로 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 때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또 요즘에는 남북의 창이랄지 또 이만갑이랄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북한을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좀 찾아봤더니 가장 선생님이 좀 뭐랄까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는요. 공동 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판문점에서 여기 안에 남과 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엔이 있죠. 이렇게 해서 대치 상태로 있는데 낮에는 대치지만 저녁에는 전우,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서로 왕래를 했다가 나중에는 비극으로 치닫았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남북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영화고요. 또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나 이 영화 봤다. 이 영화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영화예요. 형제가 남과 북 서로 다른 데에서 서로 총을 들고 싸움을 했던 그런 영화죠. 그래서 그 통일부에서 뽑아봤더니요. 우리나라 그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는 제 1위로 뽑혔던 영화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2017년도에 나왔던 공조라는 영화는 현빈 나왔었죠. 네, 이 영화도 남과 북이 서로 공조를 해서 같이 뭔가를 이끌어갔던 영화인데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 요소들이 있어서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웹툰이 원작인데요. 네, 김수현이 나왔었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화는 북한의 공작원이 남한에 침투해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바보로 스며들었지만 너무 가슴 감동을 전해줬던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웰컴 투 동막골, 이 영화는 시골의 동막골이라는 곳에 남과 북 그리고 유엔이 대치했던 그 병사들이 대치하면서 그리고 그 아무것도 몰랐던 시골 사람들이 전쟁이 뭐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또 모아서 그 전쟁을 서로 빨리 이겨내자 막 이렇게 했던 영화기도 해요. 이 영화는 되게 아름답게 펼쳐진 영화거든요. 옥수수가
이렇게 터지면서 팝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상미가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1950년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했던 영화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백두산 영화를 또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인천 상륙 작전을 봤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고, 했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선생님 때는 아무래도 쉬리라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좀 감흥이 남았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쉬리라는 영화도 괜찮은 영화예요. 네,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TVN에 사랑의 불시착 하면은 이 남과 북이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세리와 세리스 초이스, 윤세리와 리정혁이 나왔던 드라마죠. 선생님도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북한 하면 뭐가 떠오르니? 리정혁이면 되지. 일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 옛날에는 북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도깨비? 뿔 달린 도깨비?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으면은 이 세상에 없었을 영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한반도라는 또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소개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언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남한말과 북한말 이 두 개가 너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일 없습니다 하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오해를 줄이고 문화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어의 소통, 언어를 서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말 퀴즈를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세우시고요.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답을 맞춰주세요.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떡볶이 국물에 자작한 기름밥은 필수지? 네, 여기에서 기름밥은 무엇일까요? 네, 기름밥. 네. 맞습니다. 기름밥, 볶음밥. 여러분 볶음밥 좋아하세요? 볶음밥을 기름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 나의 아름다운 볼 웃음을 봐. 여기서 볼 웃음은 뭘까요? 볼 웃음. 북한에서는 미소를 볼 웃음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3번. 아무데나 차를 세우면 끌 차가 와. 조심해야 되죠. 남한에서는 주차장에다가 잘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견인차가 오죠? 끌차, 견인차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여러분도 깎아쟁이 잘 가시나요? 깎아쟁이는 무엇일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깎아쟁이, 이발소, 네, 미용실 이런 뜻입니다. 자, 5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꼬부랑국수. 여러분 꼬부랑국수 좋아하세요? 네, 북한에서 꼬부랑국수는요. 라면을 말합니다. 꼬부랑국수. 네, 선생님도 꼬부랑국수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요. 북한에서는 말 다듬기 운동을 했어요. 북한이 추진한 가장 핵심적인 언어 정책인데요. 1964년에 김일성이 한자어와 외래어를 민족어, 고유어로 고칠 것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평양말 중심의 언어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이 달라서 생긴 수많은 오해와 상처들 많죠. 우리가 서로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과 북.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문화의 차이가 정말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일의 필요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신호등처럼 초록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는데요. 여러분, 난 통일이 필요해!
여러분 앞에 있는 초록색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록불을 들어주시고요. 전 그냥 그래요. 이 상태도 좋아요. 노란색을 들어주시면 돼요. 저는 통일 싫어요. 저는 그냥 이 상태가 좋습니다. 통일 싫어요. 빨간색을 올려주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와 우리 청소년과 뭐 어른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통계를 보니까요.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게 53%가 나왔고요. 반반, 그저 그렇다가 26.5%, 필요하지 않다가 20.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하다가 그래도 좀 많네요. 53%. 자, 그렇다면 왜 통일을 해야 할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각각일 텐데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은데 떨어져 있어서 보지를 못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좀 더 많은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힘을 합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했네요. 네, 이렇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타임이에요. 네, 첫 번째 퀴즈는요, 잘 들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벌써 아는 친구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00년 6월 15일은 한반도 분단 55년 만에 역사상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한 날이다.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를 갈등에서 화해로,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변화의 출발점이다. 네, 이 사진 보이시죠?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손을 붙들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햇볕 정책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네, 제 3차 회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네, 방금은 제 1차였는데요. 그럼 2차가 있고 3차가 있겠죠. 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 때였고요. 제 3차는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제 3차 회담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네, 저 친구 손 들고 있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이죠.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념 식수를 했는데요. 기념 식수목은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 정전협정이 체결된 소나무는 1953년생을 사용했습니다. 이 소나무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가져온 흙을, 식수 뒤 물은 남한의 무슨 강과 북한의 어느 강 물을 뿌렸을까요? 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는 친구? 맞습니다. 한강과 대동강이었죠. 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퀴즈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북한이 예전에는 보면 굉장히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오늘의 수령동지는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이 바뀌고 있고요. 예전에는 방송 요원들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또 이름도 밝히고 있고요. 현장 리포팅 형식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남북의창 KBS에서 하고 있는 방송 안에 이렇게 보니까요. 북한 방송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북의 창 아래에 보이는 게 북한 아나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이는 거는 남북한 방송 이후에 북한에서 행사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때 현장마다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들이 배치가 돼서 그 현장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줬습니다. 예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북한의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그 첫 번째 보잖아요. 북한에 있는 리포터인데요. 온천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섯 시내 고향이나 현장 소식 전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온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또 현장 소식을 전하고 있는 남자 앵커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지역 농산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방송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북한에 태풍이 왔을 때 이 태풍을 현장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처럼 태풍 소식을 바로바로 비를 맞으며 태풍에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네, 전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진 방송 환경에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평가를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식들을 바로바로 전해주는 것, 그리고 그 방송 요원의 이제 이름도 알려주는 것들도 북한의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건대 지금 미디어 컨텐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방송 환경이 달라지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북한 환경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모둠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모둠을 한 각 5명이나 6명 정도, 우리 5명 정도로 해서 6모둠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 모둠 활동 속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우리가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총괄을 할 수 있는 PD 한 분을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전할 앵커 역할을 할 친구를 한 명 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 리포터를 할 친구를 한 명 정해 주세요. 그리고 날씨, 한반도의 날씨를 전해줄 기상캐스터 역할을 할 친구를 한 명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해서 마지막 남으신 분은 전지에다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다음에 원고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부터 모둠 활동 시작합니다. 자, 모둠 활동 다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이제 남한의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소식을 전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뉴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앵커가 돼서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저녁 8시 뉴스 박희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태권도가 그동안 남북이 따로 발전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내일 평양체육관에서는 통일 한반도에서 하나 된 태권도 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열립니다. 자, 한반도 통일 기념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은석 리포터.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북한 말처럼 한다면 약간의 느낌을 좀 살려서도 할 수도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저녁 8시 뉴스 박희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한마음으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느낌을 살려서 한번 뉴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리포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5년은 분단 55년 만에 성사된 남북 정상의 첫 만남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 체육, 교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한반도 비핵화, 종전을 선언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에 소속이 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에 평화음악회가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평화의 길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하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포터를 하고 기상캐스터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반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남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을 전체적으로 지도를 그려놓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신나죠? 네. 날씨입니다. 한반도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은데요. 삼지연은 10.8도, 청진은 11.4도, 평양은 13.4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광주는 15.5도, 포항은 13.9도, 서울 18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비가 좀 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톡톡 튀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모둠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둠 발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한 수업이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나 아니면은 단어나 여러분의 소감을 서로 얘기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간다면 우리에게 통일은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통일에 한 발짝씩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너무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